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수요 예측 결과가 오늘 일찍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면 서울보증보험은 내일과 모레 청약하는 일정이고요. 목요일까지 청약하게 되고 환불금은 월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3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 금요일에 상장하게 되거든요. 이날은 서울보증보험만 상장하게 되니까 상장일에 대한 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이 많았더라고요. 약 1,500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기관 경쟁률은 241대 1이었는데요. 약간은 저조한 결과라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의 4분의 3 정도는 참여를 했으니까 선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무합약을 신청한 비율이 16.3%였는데 조금 길게 보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무합약은 수량 기준으로 16.3%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9%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30% 정도까지는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하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26,000원이고요. 여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시면 하단 가격인 26,000원을 신청한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으니까요. 공모 가격은 무난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IPO로 1,815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요. 시가총액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았고 이제 회사를 조금 파악을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 종목의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회사이거든요. 물건을 사던 계약을 체결하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런 회사들이 보증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회사가 취급하는 여러 보증보험 상품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휴대폰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배를 째라 그러면 휴대폰을 판매했던 통신사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일단은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고 매달 할부금에다가 5.9%의 이자를 더하고 돈을 받는데 여기 이자에는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를 했다면 나도 모르게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보증보험이 하는 사업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보험료가 메인 수입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로 받아준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 구조만 보았을 때는 국내 보험회사들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유사기업도 국내 손보사들을 선정했던데 밸류가 어떤지는 잠시 후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실적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매년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만 불안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시면 영업수익, 즉 매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24년 영업이익은 23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계속 추락해서 22년도는 영업이익률이 28%였거든요. 그렇지만 24년에는 10%까지 급하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계속 빠지는 원인이 뭘까 조금 찾아보았는데 증권신고서에 어느 정도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요 몇 년간 금리가 정말 급하게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크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갚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경기도 침체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공공금융기관에서 빚을 대신 갚아준 규모가 17조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서울보증보험도 보험을 판매했던 고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손해율이라고 부르던데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22년도에는 50%였던 손해율이 작년에는 78%로 크게 높아졌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주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최근 실적이 좋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보증보험처럼 보증보험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은 상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업 구조가 그나마 비슷한 손보사 3개 회사와 비교를 하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공모 가격은 자산을 비교하는 PBR 방식을 사용을 했던데 하지만 이 회사가 이익이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익을 기반으로 밸류를 체크하는 PER 방식으로 유사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서울보증보험의 24년 순이익은 아직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파악을 할 수는 없었지만 23년과 22년을 보니까 영업이익의 약 80% 정도가 순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의 대략 80% 정도인 2210억 원 정도가 순이익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PER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서울보증보험은 공모가 기준 PER은 8.2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보니까 삼성화재만 PER이 약간 더 높았고요. DB손해보험은 PER이 3.7배, 그리고 현대해상은 PER이 고작 2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익 기반으로 비교를 해보면 서울보증보험이 다른 손보사들의 밸류에 비해서 공모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합리적인 가격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 이번 IPO로는 약 698만 주를 모집하게 되었고요. 코스피로 상장하기 때문에 우리 사주조합의 20% 비중으로 약 140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사주 물량이 얼마나 청약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미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25% 비중이 아니고 30% 비중인 209만 주가 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25%가 배정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서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던데 배정 수량은 87만 주로 각각 동일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26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두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도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925만 주인데요. 전체 주식의 약 13%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라서 유통 물량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 사주가 미달된다면 유통 물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금액은 약 2,400억 원 정도인데 약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429만 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기존 주주 중에서 최근에 취득했던 주주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취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전에 취득을 했다면 공모 가격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관련된 정보는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인데요.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회사를 회생시켰기 때문인데 그래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투입했던 공적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하는 수량은 100%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구주 매출로 매각하면서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의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게 이 종목이 가진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보호회수를 1년간 해두었기 때문에 상장하고 1년간은 최대 주주가 물량을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1년 뒤부터 27년까지 최대 주주의 물량을 33%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미리 예고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대 주주의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측에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배당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데 아직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4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청약하시고 4월 초까지 이 물량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24년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배당금은 약 2,86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공모가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상장하고 한 달 뒤에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금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25년부터는 배당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아직 미정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밸류업 공시를 해서 최소 배당금도 확정하고 또한 자사주도 소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현재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니까요. 내년에도 이번처럼 2,600원씩 이렇게 큰 배당금을 지속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배당금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금 때문에 이 종목을 청약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했던 조단위 공모주 LGCNS를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웃음만 나오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모가를 넘지 못하고 한 달 내내 주구장창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서울보증보험은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덩치가 큰 종목들이 어떤 시세를 보여줄지 조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서울보증보험은 저는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내일은 한택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